이제 우리는 읽기 발달 단계에 관련된 것들을 볼 겁니다. 텍스트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이영자 선생님과 이종숙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있지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읽기 예전, 그 다음에 구성 능력이 없어서 난 못 읽어요라고 하는 식이,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읽는 세 번째, 의미가 비슷하게 꾸며 말하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단어나 구절의 암기, 여섯 번째는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나는 못 읽어요. 그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죠. 구성 능력을 모르는 것과 글자를 모르는 것. 그다음에 글자를 읽는 단계 정도로 보고 하위 단계로 이제 퍼센트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메이슨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건데요. 메이슨의 읽기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저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개념을 아주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요. 자, 하나는 인쇄 글자의 기능에 관한 지식, 두 번째는 인쇄 글자의 형태에 관련된 지식, 세 번째는 인쇄 글자의 약정적 지식, 혹은 인쇄 글자의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맥락에 의존하는 단계, 형태에 관련된 지식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자, 여기서부터 인쇄 글자의 약정적 지식에 해당되는 걸 철자 소리 분석하기의 단계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시작. 상황 의존적 수준, 시각적 인식 수준, 그 다음에 철자 발음 분석 수준,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위에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것까지만 설명을 하면, 메이슨의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 도로, 표지판, 과자나 음료수 등 맥락적 단서가 있을 때 글자를 그림과 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독특한 형태의 그림으로 인식해 나가는 것. 아직은 그림의 인식이고 글자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어떤 맥락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상황 의존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각적 인식 수준은 그 글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름 익히고 철자를 알면서 철자를 가지고 철자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형태 등을 말하는 것이고, 철자 발음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개에서 8개로 되는 철자 안에서 서로 소리와 글자의 표기 형태를 대응시켜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락에 의존하는 단계, 상황적 의존 수준, 반드시 배경이 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철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고 상황 제시가 없어도 철자 이미지로서 확인할 수 있는 단계. 철자 소리 분석 단계는 그 이미지와 되어 있는 단어 내부의 음절을 구분해서 소리가와 표기 형태를 확인해낼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지금 메이슨으로 규정합니다. 상황 의존적 시각적 인식, 그 다음에 철자 발음 분석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에리예요, 에리. 에리로 규정할 때 상황 의존성을 보통 우리가 기호 책략, 그러니까 상황 의존성을 빼놓고 기호 책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어 전체나 하나의 부호가 그림으로 인식되는 단계. 자소 책략이라고 하는 건 눈에 익힌 시각 단어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어떤 글자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소리와 표기 형태의 대응 규칙을 아는 것이고, 맨 마지막이 철자 책략 단계로 전체를 능숙하게 읽어나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상황 의존적 수준이 기호 책략처럼, 시각적 인식 수준이 자소 책략처럼, 철자 발음 분석 수준이 철자 책략 단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리에는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상황 의존성 빼놓고 이미지로 먼저 확인이 되는 거는 로고그래픽, 그 다음에 글자 전체로 단어의 이렇게 소리 글자와 철자법을 비교하면서 알아내는 것은 자소 책략 단계, 마치 철자 발음 분석 수준과 같은 것이죠. 오르토그래픽이라고 하는 형태는 좀 메이슨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개입이 되면서
단어 전체를 읽는데 그게 아주 숙련되어서 개별 글자 요소가 숙련되어서 읽혀나가는 형태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슨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의존적 수준, 시각적 인식 수준, 철자 발음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면 에리가 얘기하는 건 상황 의존적 수준은 좀 빠지고요. 기호 책략 수준, 자소 책략 단계, 그 다음에 철자 책략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상황 의존 수준이 기호 책략 단계, 시각적 인식 수준이 자소 책략 단계, 철자 발음 분석 수준이 철자 책략 단계처럼 보였으나 표기 형태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절하며 결론으로 내리는 건 이렇게 메이슨과 에리의 경우에는 이런 구분의 형태를 가지고 좀 구분하자. 자, 메이슨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 의존 반드시 철자에 관련되어 있는 배경에 실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시각적 인식 수준은 이미지 그대로 확인되는 거고 철자 발음 분석 수준에 해당되는 거는 소리 글자와 표기 형태를 연결하는 걸 말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누구 얘기? 메이슨의 얘기. 에리의 얘기는 일단 뭐가 빠져요? 실물은 빠지더라도 자 시각적 인식 수준이 뭐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기호 책략. 철자 발음 분석 수준은 뭐로 갈 수 있어요? 자소 책략. 자 그리고 철자 책략 단계에서는 좀 더 에리가 발전시켜서 보는 거는 단어 전체가 좀 더 능숙하게 읽혀져 나가는 것들을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노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보면 조금 얘기를 달아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읽기 전략이 좀 달라진다고 규정한 사람이 이 스노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읽기 전략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는 물리적 전후 상황적 단계, 두 번째는 경험에 의한 전후 상황적 단계, 세 번째는 텍스트의 구조에 의한 상황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물리적 상황적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텍스트에 첨가된 것으로 특히 시각적으로 두드러게 제시된 것이나 특정 단어가 항상 있는 장소는 물리적인 전후 상황적 관계가 된다. 특정 장소의 사물함의 이름표에 같은 치약 상표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황적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리적 전후 상황적 단계 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경험에 의한 전후 상황적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성인이 유아에게 텍스트를 읽어주는 것은 구어로 언어의 탈상황적인 특징을 제공해준다. 유아는 이야기가 읽혀지는 것을 들음으로써 문어의 독특한 언어 유형에 친숙해지고 문어의 의미 형성 구조와 문어의 특징적인 운율, 구조로부터 유용한 개념을 얻는다. 즉 그런 문어의 운율 등을 경험해봤느냐에 대한 것이죠. 예컨대 유아로 하여금 인쇄된 글자가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 속에 인쇄된 글자들이 전형적으로 제시된 걸 경험해봤느냐가 핵심입니다.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거나 꽃에 물을 준 어린이들이 이런 문어적 도표와 관련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물리적인 상황, 치약이라든가 어떤 이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서 상황적으로 가는 것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텍스트의 구조 예를 들어서 그림책 안에서 이야기책을 들을 때 전후 상황적 관계 예를 들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전후 상황적 관계 그 다음에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에서의 전후 상황적 관계의 구조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의미 구조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의미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걸 얘기한 사람 누구라고 보느냐? 스노우.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 전후 상황적 관계, 경험적 전후 상황적 관계, 텍스트의 구조적 전후 상황적 관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에 해당되는 특히 문어 발달에서 글자 문해력 함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다라면 세 사람 봤죠? 하나 메이슨, 두 번째 에리에, 세 번째 스노우 이렇게 봤죠. 그 다음은 이제 책 읽기 발달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 얘기가 나오냐? 클레이 얘기가 나옵니다. 클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 클레이에 대한 설명에서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에는
특별한 형태의 문어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 다음이 중요하죠. 세 번째, 뭘 보고? 그림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장 전부 기억하고. 다섯 번째는 단어의 시각적, 이미지로 기억해서 문장을 뭐 할 수 있는 단계?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자, 클레이 첫째,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둘째, 특별한 형태의 문어체, 셋째, 그림 보고 기억한다, 넷째, 문장 대부분을 기억한다, 다섯째, 단어의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로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누구로 갈 거냐? 자론고로 갈 거다. 자론고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때는 여기 표기된 형태의 요 얘기에 헷갈리지 말자. 이거 LE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로고그래픽, 알파베틱, 그 다음에 오르토그래픽. 로고그래픽, 그야말로 이미지 전체로 확인하는 거. 알파베틱, 소리와 철자의 표기 형태 이해하는 거. 철자법 단계, 오르토그래픽의 경우는 자동화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말한다. 요거 빼놓고, 자, 우선 1수준에 해당되는 걸 따지게 되면 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책의 기능에 대한 이해, 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 책의 기능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책에 대해서 청취자와 참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4수준. 뭐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그림에 맞춰서 이해한다. 그렇게 보면 메이슨이 제시하고 있는 맥락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5수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메이슨이 얘기하고 있는 시각적 인식, 글자 의미 이야기 지식, 글자의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읽어내는 것. 앞에는 그림 읽기, 여기는 이미지로 읽기. 자, 6수준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은 마치 잠오문자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얘기처럼 일종의 철자 소리 분석에 해당되는 것처럼 철자의 구성 형태와 소리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읽어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철자의 구성 형태 자와 구와 오, 그래서 그러니까 리을과 오, 그래서 이음까지 합쳐서 자롱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똑같은 리을이 다른 곳에 쓰였으면 이런 철자 소리 분석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7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보다 새로운 단어를 읽을 때 한글의 특성에 맞춰서 그 소리 글자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전략 기술 전체를 더 쉽게 자기 수정에 의해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려 하지 말고 그림 읽기가 있고 4단계, 4수준, 5수준에서는 이미지화된 글자를 읽고, 6수준에서는 그 글자의 구성 형태를 낮자와 소리와 표기 형태를 연결해서 읽고, 7수준에서는 구성 법칙을 알아서 자동화된 형태로 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 두시고, 대상, 기능, 청취자, 참여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읽기, 그 다음에 이미지로 읽기, 그 다음에 표기 형태와 소리로 대응해서 읽기, 그 다음에는 원활한 형태로 읽어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 뒀습니다. 슐츠비의 경우로 가게 되면 첫 단계는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은 뭐 읽기, 그림 읽기. 다음에는 어떤 그림 읽기, 이야기가 형성된 그림 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돼요? 문어적 읽기. 마지막이 뭐가 돼요? 문자 읽기. 자, 그림 읽기, 문어적 읽기, 문자 읽기로 가는데, 그림 읽기의 종류가 다시 나눠져서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은 그림 읽기, 이야기가 형성된 그림 읽기 등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다음 슈켄덴스는 이제 쓰기도 중요한데 읽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 1단계는 그 책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꾸며 읽음. 2단계는 실제 이야기와 비슷하게 읽기. 3단계는 실제 단어와 구조를 좀 포함해서 읽기. 4단계는 암기해서 읽기. 5단계는 책에 있는 글자 말을 짝지으려고 한다. 6단계는 이야기책에 있는 단어를 인식하는 것, 단어 인식. 7단계는 문맥, 언어, 글자와 발음 간의 관계를 통합해서 유창하게 읽기.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읽기 발달 단계 슈켄단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읽기에서 오럴 내러티브, 구어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어요. 구어 이야기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4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용 지식, 두 번째 구조 지식, 세 번째 언어학적 지식, 네 번째 상황 맥락적 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특정 에피소드와 스토리를 스크립트, 개인적 내러티브, 가상적 내러티브로 정리한다 그랬죠. 짧으면 그러니까 시간상의 인과관계를 따지면 에피소드, 시간관계를 따지게 되면 스토리, 그것이 연결돼 있으면 스크립트, 개인적인 차원이면 내러티브, 없었던 걸 만들어내면 가상적 내러티브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내용 지식, 구조 지식은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장치인가를 따지는 것으로 스크립트 내에서 연결, 개인적 내러티브에서 연결, 가상적 내러티브에서 연결을 단순 이야기, 복합 이야기, 계열적 이야기, 내포 구조처럼 어떻게 플롯을 구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언어학적 지식은 그야말로 뭐를 따지는 거예요? 시제, 대명사 이런 것들 따지고, 상황 맥락적 지식에 해당되는 것은 야기된 상황에서 이야기의 기능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UI 문장 구성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반복학적 의미부연, 촉진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략들을 사용한다. 자, 이런 부분으로 연기를 해두면서 읽기 지도의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 문식성, 단어, 내용이해, 문화, 그다음에 습관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교육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놓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읽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마무리 지었습니다.